네, 일단 금투세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실 거니까 이걸 좀 먼저 좀 짚어보고 갈게요. 일단 금투세는 지금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조금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 좀 약 올리는 거죠. 이 전문에 제가 전문을 봤는데 물론 이제 금투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역시 같이 유예가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돼요. 같이 세트로 가는 거니까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 이제 또 법안 자체가 이제 정부에서 유예 법안 개정안을 따로 지금 제출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부수 법안을 언급할 때 전문에서 언급을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짜증 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이게 전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이제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을 2년만 유예하되 그때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 이제 대주주 기준과 보유금액은 10억 원 이렇게 하고 금융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하면서 암호화폐 과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마디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뭘까?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쟁점화가 되고 있고 여러 갈래로 지금 국회에도 목소리가 많이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뭉그려가지고 이제 새해 예산안과 부속 법안에 대한 합의 전문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전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금투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대한 유예 역시 한 덩어리로 같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멘트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크립토 전문으로 다루는 미디어들에서도 이제 지금 이 전문에 이번 합의 전문에 가상화폐 과세도 금투세 유예와 함께 2년 동안 유예한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은 막 기사가 지금 쏟아져야 정상이에요. 이게 지금 두세 시간 됐거든요. 나온 지가 2시간 좀 더 됐어요. 예, 합의가 나온 지가 한 3시간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기사가 없어요.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이 기사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장난질을 치는 것 같아가지고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제도권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닥사에서도 입장문을 냈잖아요. 이 암호화폐 암호화폐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게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어떤 입장문도 냈고 오늘 저희 오전 영상 댓글 중에 국회 청원 링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원 링크도 들어가서 보니까 뭐 조목조목 정리를 잘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라이브에서 소개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금투세가 유예가 됐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뭐 암호화폐 소득 과세하는 것도 양도세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유예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은 할 수는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투세가 유예됐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유예된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100% 연결고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법안이 달라요. 법안이 다르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한 거잖아요. 9월 달에.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힌트는 다 있죠. 이번에 합의 전문에서도 이 새 예산안과 부속 법안 합의 이렇게 달려 있기 때문에 그 부속 법안의 일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추는 되는 건데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표심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괘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크립토 전문 미디어들에서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빨리빨리 기사를 좀 써서 이 금투세 2년 유예된 게 아니고 코인 암호화폐 과세 2년 유예 우리는 그런 제목을 지금 보고 싶은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기사를 안 쓰더라고요 아직. 그러니까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고 있겠죠. 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세부 규칙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인도 포함되는 건데 이번에 합의한 전문에서 암호화폐 과세를 연장한다라는 걸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 그러니까 현행대로 과세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당히 좀 저는 괘씸하게 느꼈어요. 이런 거는 이 주식 양도세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마지막 부분에 별도 표기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뭐 이제 코인하는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다수는 아니니까 이런 거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냥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이 전문을 보면서. 네, 약간 이거 나도 이거 투표권 가진 유권자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금투세가 유예가 됐기 때문에 암호화폐도 같이 과세가 유예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명확하게 지금 나온 건 없습니다. 이 주식 양도세가 어떻게 한다라고 표현이 된 것처럼 명시적인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 부분은 제 개인 생각이고, 네, 뭐 그냥 당연하게 유예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 좀 이렇게 좀 연말에 가닥이 좀 잡혔습니다. 일하는 척을 이렇게 또 하고 있어요. 보고 있으면 좀 짜증나니까. 뽀글이는 와처구루가 이번에 엄청 빨리 얘기를 전했더라고요. 이 레거시 올드미디어에서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먼저 와처구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송환됐다. 그러니까 레거시 미디어에서 얘기하고 있던 게 뽀글이가 사인했다, 송환 서명에 사인했다. 그래서 이제 곧 송환 될 거다. 요런 얘기들을 할 때 와처구루에서 이미 송환 뒤에 지금 구금됐어 벌써,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보성 소식을 전했어요. 그래서 참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또 일이 벌어지려니까 속전속결로 뽀글이가 또 수감이 됐더라고요. 보석 신청을 뽀글이가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순순히 송환도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겠다 해서 이제 버티지 않고, 다른 희대의 사기범들이 계속 버티면서 송환 거부를 몇 년씩 지연시켰던 것과 대비가 되는 건 맞아요. 선명하게. 그런데 그 목적이 이제 형량에 대한 부분과 이 보석 신청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지금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거 재밌죠? 뽀글이 바하마에서도 VIP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보건실에서 뭐 TV도 보고 화장실도 아무 때나 가고 뭐 꽤나 안락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건이잖아요. 채식주의자. 근데 와, 별도 채식주의 식단이 제공됐대요. 대박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다 똑같은 평등한 사람이 아닌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지구촌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뽀글이가 참 교도소에서 이렇게 또 VIP 생활을 하게 될 줄이야. 재밌더라고요. 네, 뽀글이 여친이었죠. 근데 알라메다 이 캐롤라인 앨리슨, 알라메다의 전 CEO였는데 일단 지금 SEC랑 CFTC가 기소를 했어요. 기소를 했고 이제 알라메다 CEO의 경우에는 뽀글이 지시로 FTX 토큰, 거래소 토큰 가격을 조작해서 사기극을 벌였다, 이렇게 지금 명시가 돼 있고, 이 캐롤라인 앨리슨 알라메다 CEO의 경우에는 이 뽀글이 계획에 적극 동참해서 과거 FTX 성공에 결정적으로 관여를 했다. 기소가 됐어요. 혐의가 7개인데 다 인정받으면 110년형이 가능하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에 엄청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기소, 여기에 혐의 더 더하지 않는 추가 기소를 않는 조건으로 검찰 수사 협조에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달러 보석 신청. 이 보석이 됐나? 허용됐나? 신청을 했나? 그건 모르겠네요. 25만 달러 보석 신청을 했고, 미국 그 내에 있는 지정된 거주지 안에서만 거주한다. 그리고 범죄 수익 몰수에 동의한다. 이런 것들을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뽀글이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뽀글이는 나는 몰랐다. 나 이렇게 될지 몰랐어. 진짜야. 뭐 이런 얘기 했던 거잖아요. 저번에 그 뉴욕타임스 딜북 서밋에서도 화상으로 갑자기 등장해서 진짜야. 뭐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면서 청중 박수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고 재밌죠. 그래서 지금 한때 연인 관계였지만 지금은 적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요. 뽀글이 등에 칼을 꽂아야 이 캐롤라인 앨리슨이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야, 7개 혐의 110년형. 지금 뽀글이 가능 형량이 8개 혐의에 115년형이 나왔잖아요. 모두 다 인정됐을 때. 물론 뭐 얼마나 어느 정도로 인정될지 봐야겠지만 이런 굉장히 황당한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네, 미니쿠님 어서 오세요. 다들 오늘 알람이 안 갔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왜일까? 아, 되게 궁금해요. 저 지금 되게 궁금해요. 왜 알람이 안 갔지? 저는 평소랑 똑같이 했는데 뭔가 제가 알람을 안 보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대체 뭘까?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왜 안 갔다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아, 일단 또 라이브 마치고 한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알람 설정이 돼 있는지도 각자 한 번씩.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좀 불쾌하네요. 저 사진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저도 조금. 네, 박철우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디센트 지갑은 31일까지 할인이 더 된대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니그램 리플 재밌죠? 전 되게 재밌었어요. 야, 머니그램이 진짜 이 리플 소송 당하자마자 리플이 이제 12월 20일에 소송 당하고 진짜 2년 됐네요. 오늘 22일이니까. 야, 대박이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소송 당하고 제 기억에는 2021년 3월인가? 머니그램이 이제 파트너십을 깨요. 이제 주가 하락 가능성 이런 거 우려된다 그러면서 파트너십을 깨요. 리플 소송, 리플 가치 하락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러다가 6개월이 안 돼가지고 스텔라루멘이랑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리플 대신 스텔라루멘 뭐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국경간 송금이 가능한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니까. 근데 스텔라루멘을 뭐 머니그램이 스텔라루멘을 매수하니 스텔라루멘이 머니그램의 지분을 사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엎어져서 이도저도 안 됐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히스토리를 좀 알고 보시면은 이 소식이 좀 재밌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리플 파트너인 브라질 기반의 국경 간 송금 기업인데 프렌테 코레토라라는 곳이래요. 뭐 저도 이름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에서는 꽤 그래도 업력도 25년 경력에다가 브라질의 이제 소매 리테일 고객사가 1000곳 이상이래요. 그러니까 머니그램은 이런 이 프렌타 코레토라가 가지고 있는 이 브라질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이 프렌타 코레토라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어서 머니그램 온라인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대요. 이게 뭔지 저도 몰라요. 안 봤습니다. 뭐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브라질에서 이제 실시간 송금이 해외로 가능하게끔 이제 구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계좌로 입금도 되고 모바일 지갑 등으로도 입금이 되고, 그래서 지금 피아트 머니 이동과 관련해서 꽤 재미있는
더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필 프렌테 코레토라가 리플 파트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반 리플 레저 위에서 국경간 송금이 가능한 곳이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머니그램도 뭐 리플 파트너들과 뭐 추가적인 확장을 하게 될지 파트너십을 아니면 리플 소송 이후에 리플과 다시 전략적인 어떤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할지 뭐 그럴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물론 말 그대로 가능성의 차원이지만 뭐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 정도 준비했어요. 이 정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